자, 운전의 미래를 두고 정말 엄청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두 거인,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두 회사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한테 운전을 맡기시겠어요?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배우는 천재? 아니면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모범생?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26년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히 다른 두 갈래길로 나뉘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명은 직관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같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계산하는 공학자 같달까요? 이 두 거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을 딱 보면 뭔가 느낌 오지 않으세요? 마치 예술가 같아요. 수많은 실제 주행 경험을 통해 그냥 감으로 운전하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애매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들 실적 눈치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사람 같은 판단이 바로 이 접근법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완벽한 모범생,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방식입니다. 좋아요. 이 두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속을 들여다보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일단 세상을 보는 방법부터가 완전 달라요. 테슬라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죠. 아니, 사람도 눈 두 개로 운전하는데 차라고 못할 게 뭐야? 하면서 오직 카메라만 고집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좀 달라요. 혹시 모르잖아? 하면서 카메라에다가 레이더까지 5개를 더 붙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두컴컴한 밤에도 절대 놓치는 게 없도록 아주 겹겹이 안전망을 쳐놓은 거죠. 자, 이제 두뇌로 가보면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테슬라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뇌,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모든 걸 직관적으로 처리해요. 운전은 엄청 부드럽고 사람 같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랙박스 문제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AI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데 원인을 어떻게 찾겠어요? 이게 테슬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추론하는 AI랑 안전 규칙을 따르는 시스템, 이 두 개가 함께 일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죠? 자, 실제 도로에서는 어떨까요? 여기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샌프란시스코 도심입니다. 엔비디아 시스템이 어떻게 주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중주차된 차를 스르륵 피해서 추월하고 후진하는 차를 위해서 딱 멈춰주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도 안전하게 피하죠. 아, 저 다중 센서와 논리적인 AI가 실제 도로에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차 기술 얘기는 이쯤 하고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믿을 수 있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냐고. 결국 안전성 이야기입니다. 공식 등급만 보면 사실 둘 다 아직은 운전자가 신경 써야 하는 레벨 2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엔비디아 기술은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레벨 3 시스템, 바로 그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엔비디아 기술의 신뢰도를 시장이 인정한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안전성을 증명하는 방법도 이 두 회사의 철학만큼이나 다릅니다. 테슬라는 일단 부딪혀보자는 실전파예요. 수백만 대의 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쌓은 데이터로 우린 이만큼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거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 본다는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매일 100만 건이 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위험 상황을 미리 다 학습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코파일럿 기능도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자율주행 중에 우리가 핸들을 딱 잡으면 시스템이 툭 하고 꺼져버리잖아요. 좀 당황스럽죠. 근데 엔비디아는 안 그래요. 시스템이 꺼지는 게 아니라 운전자랑 같이 협력을 합니다. 운전자가 잠깐 위험을 피하고 다시 손을 떼면 아주 스무스하게 시스템이 다시 운전을 이어받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옆에 사람 부조종사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잠시 시야를 넓혀서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회사는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팔고 있을까요? 비즈니스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사업 모델을 보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애플 대 안드로이드 구도죠. 테슬라는 완전히 애플 같아요. 자기네 차에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닫힌 생태계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안드로이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벤츠, 제규어, 루시드 같은 여러 자동차 회사의 칩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열린 플랫폼인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목표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차를 딱 한 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처럼 그냥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자율주행의 표준 운영체제,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지금까지 기술부터 안전, 비즈니스 전략까지 정말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이 세기의 대결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종 평가를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테슬라는 주행 유연성,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처럼 부드럽게 운전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별 5개 만점을 받았어요.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 신뢰도, 즉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냐 하는 부분에선 점수가 좀 깎입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바로 그 신뢰도와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테슬라 FSD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 어떤 기술보다도 사람의 운전을 가장 잘 흉내낸다는 극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라는 한계도 명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미래 자율주행의 표준 인프라. 이건 그냥 제품 하나가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의지하고 발전해 나갈 마치 도로 같은 기반 기술이 될 거라는 엄청난 평가입니다. 두 회사가 그리는 최종 목표, 그러니까 엔드게임도 이렇게나 다릅니다. 테슬라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운전자가 아예 없는 로보택시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최종 목표는요?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두뇌가 되어서 자율주행 생태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운전을 책임질 주인공은 과연 직관적인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계상하는 논리적인 엔지니어일까요? 경쟁은 아직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두 거인의 정말 치열한 경쟁 덕분에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